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74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이고요. 74회 어쩌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은 대전시 과학문화기술센터인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지금 검색해 볼게요. 맞아요. IBS 과학문화센터. 그러니까 IBS가 기초과학연구원인데 거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 3층에는 사이언스 라운지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용 개방 공간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 친구 과학자인 고라니가 이곳을 알려줘가지고 한번 왔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멀어가지고 많이 못 오다가 오늘 그냥 와서 원고도 쓰고 집이 더우니까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났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에어컨을 많이 안 켜는데 지금 때마침 켜려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근데 수리를 신청하니까 1-2주일을 기다려야 방문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어제 이번 주 굉장히 더워졌거든요. 그래서 집에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서관이나 근처 카페나 어딜 가고 싶은데 월요일이라서 도서관이 많이 쉬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여기 과학문화센터 사이언스 라운지는 안 닫았길래 여기에 왔죠. 예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테이블마다 다 사람이 차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커먼지 필드도 여름이 되니까 너무 더워서 그냥 동네 분들이 거기 와서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모임도 하고 그러시면서 이런 공간들이 다들 이제 알려져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좋으면서도 나만의 공간이 사라져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가 과학자들 혹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전시회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막 그러는 데예요. 그래서 3층 사이언스 라운지 한켠에는 이제 세미나실이나 강의실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약간 방음 처리된 1인 부스 같은 게 있어요. 공중전화 박스처럼 생겼다고 하기엔 애매한데 안에 방음 처리가 돼 있어서 저게 뭘까 하고 그때 친구랑 얘기했을 때 요새 화상으로 회의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를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구나. 이 앞쪽에 사무실이나 세미나실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한테 다 방해를 하면서 그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여기서 녹음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원고 작업도 할 겸 여기에 방문을 해서 녹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가장 큰 소식은 제가 20만원짜리 키보드를 샀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식 키보드나 이런 취미가 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맥북을 쓰는데요. 노트북으로 맥북을 쓰는데 뭐 아이폰 쓰고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고 막 이러면서 애플 생태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의 그러니까 타이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목이나 손가락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뭔가 인체공학적인 마우스나 키보드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인체공학 키보드라고 해서 어깨를 넓게 펼 수 있게 이렇게 뭐 가운데가 솟고 좀 벌어진 그런 키보드들이 나와있던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플 키보드 20만원짜리 사는 것이 그 가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사이를 벌리는 게 핵심이라면 나한테 있는 키보드 2개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나는 왼쪽 손은 왼쪽 부분만 오른손은 오른쪽 부분만 이렇게 쓰면 좋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로 당근에서 키보드를 뭐 5-6만원에 2개를 사가지고 이제 10만원으로 그 키보드 시스템을 장착해서 쓰고 있었고 근데 그 회사 다닐 때도 보면은 숫자 키패드가 달려있는 키보드가 뭐
회계 정산 보고서나 날짜나 이런 거 쓸 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회계 담당자분들은 그 숫자 키패드만 따로 쓰기도 하시는데, 컴퓨터 자판으로.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쇼핑몰 친구들이랑 할 때 회계도 담당하고 뭐 이런저런 숫자 입력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 숫자판만 따로 있는 키보드를 샀었거든요. 키패드를. 그래서 잘 썼는데 이게 뭐가 고장이 났는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 만큼 나한테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애플 키보드 중에 이제 아이맥을 사면 따라오는 풀배열 키보드, 옆에 숫자판까지 달린 그 키보드를 단품으로 따로 팔면 2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저걸 사고 싶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그 가격에 뭐 기계식 키보드처럼 키감이 좋다거나 인체공학적으로 어깨를 편하게 해주거나 손목을 편하게 해주거나 그런 기능들은 진짜 거의 없죠. 그냥 애플 생태계 안에서 예쁜 것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소비를 거의 안 하지만 갖고 싶은 거는 또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갖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책도 내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나한테 보상도 없고 뭐 책이 팔려서 돈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냥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축하의 의미로 이런 선물 같은 거 하나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때문이었는지 계속 좀 번아웃인지 원고도 쓰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다 그냥 싫은 거예요. 날이 더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거 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흰색 키보드와 검정색 키보드. 그러니까 제 맥북이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약간 검정색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도 애플다운 마우스를 샀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플 제품으로 세트를 맞췄다라는 만족감만 주는 마우스예요. 이름 매직 마우스라는데 너무 불편해. 이렇게 낮아가지고 쓰면서 다 손목 나가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까만색으로 샀죠. 그때는 아마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하면서 그거 사는데 보태라고 돈을 좀 주기도 했고, 근데 이제 까만색이 흰색보다 더 비싸요. 이게 기능은 다 똑같은데 그냥 더 예쁘니까, 더 귀하니까. 그래서 그 누메릭 키보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숫자판이 달려있는 풀배열된 키보드를 애플의 정식 제품명은 매직 키보드 위드 누메릭 키보드 이렇게 말하던데, 그거를 이제 뭐 하얀색은 22만원, 깜장색은 24만원, 뭐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3만 9천원인가 그랬는데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싸고, 저는 네이버 쇼핑몰에 브랜드 샵을 들어가니까 막 카드 할인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쿠폰해서 20만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만원에 샀고 금요일날 주문했고 토요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열심히 다음 글을 쓰겠다 이런 다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의뢰받은 원고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요새 이제 외부 강연이라던가 청탁받은 원고가 거의 없는데, 제가 SBS 사과학과 연재도 지금 잘려가지고 끝난 마당이라 지금 고려를 받고 쓰는 원고가 단 한 개도 없는데, 제가 예술로 파견 사업을 하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 개간지를 만드는데, 그냥 대전에 뭐 관광 정책이라던가 대전에 뭐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 여행이라던가 대전의 문화라던가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뭐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앞부분이 있고, 이제 뒷부분은 좀 더 시민에 가까운 사람들, 뭐 활동을 해온 사람, 활동가라던가 그냥 시민이라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가의 시선으로 대전의 여행이나 관광에 대한 글을 쓰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소탄대전이라는 책도 냈으니까 그런 연락이 왔고, 저 흔쾌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8월 7일부터 열흘 동안 완전 진짜 온 행정력과 예산을 쏟아부어서 영시축제라는 것에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현 시장이 이 축제를 대전의 어떤 대표 축제, 대전의 정체성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 시장이 동구청장이던 시절에도 이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전 하면 영시축제 이게 되게 하려고 작년에 처음 그 대전역에서
구 충남 도청까지 그 중앙로를 완전히 막고 거기 군데군데 무대를 세워서 공연도 하고 그 부스도 참여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들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크게 기간도 늘리고 대전문화재단에서는 특별전시로 참여하고 또 어떤 대전시에 어떤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단체라기보다는 그냥 대전시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관여돼 있는 거예요. 제비 주변에 있는 예술인들도 연극하는 사람들은 공연하고 미술하는 사람들은 전시 올리고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그 정책 개관지에서 그냥 대전에 여행이나 관광이나 문화를 소개하는 글도 좋지만 여행 작가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영시축제에 관한 후기 기사 같은 거 써주시면 어떠냐. 그래서 또 프로는 시대가 원하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원고를 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다.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지난주 이제 영시축제는 7일부터 시작이지만 대전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전시나 체험형 프로그램들은 지난주인 3일에 개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전시장 몇 군데 둘러봤고 이제 다음 주에 행사장도 슬쩍슬쩍 둘러보면서 이 영시축제를 즐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갔던 거는 그 도청사 주차장에 약간 대형 풍선형으로 대형 설치물을 바닥에 해놓고 밖에서 빛을 쏴가지고 내부를 되게 신비롭게 만드는 영국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누미나리움이라는 설치물의 관람을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았고 그냥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이 더운 여름날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시원하게 재미있게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좋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대전역에서 중앙로를 관통해서 도청까지 그 정말 진짜 핵심인 도로거든요. 그 도로를 일주일간 내내 막고 차를 못 다니게 한다.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굉장한 불만과 불편을 초래한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비도 많이 와가지고 교통통제 하시는 분들 고생하고 처음이니까 시내버스가 안 가니까 우왕좌왕하고 실제로 그 안이 일터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버스가 안 다니니까 차 없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평불만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영시축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어떤 도시의 브랜드가 된 그런 축제들이 처음부터 다 그렇게 좋은 것만 있었을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이득을 안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게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도시의 브랜드가 되겠구나. 그거를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 아주 나쁜 건 아닌 거 아닌가? 근데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올림픽 생길 때 88 올림픽 때 그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 판자촌 같은 거 완전 다 철거하고 그 사람들의 살 곳에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은 채 그냥 거리를 청소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 치웠던 우리한테 역사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대규모의 보여지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시민들 삶에 굉장한 폭력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과 한편에는 모르겠어요. 아직 입장 정리가 잘 안 됐고 소화와 해석이 잘 안 됐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번 시장 되게 정치적으로도 저랑 안 맞고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정권이 힘들잖아요. 문화예술 관련한 예산들도 다 삭감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뭐라도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건가 아닌 건가를 또 잘 모르겠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쭉 계속 욕심 있게 해나가는 것이 길을 만드는 일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녹음기를 켜가지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길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는데요.
실제로 거의 개인정보를 다 넘겨줬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이 사업자 내고 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면서 대행사를 통했기 때문에 그 대행사에 제 뭐 주민등록증, 뭐 전화번호, 이메일, 그 사업자 등록증 이거 다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카드 가맹점 9개 신용카드 회사에 가맹점 가입이 됐고 그 가맹점 가입이 된 이후로 회사들에서는 이제 영업 차원에서 유료 부가 서비스 광고를 해요. 뭐 가맹점 주인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가입하셔라 이러면서 뭐 롯데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이런 데서 계속 전화가 와요. 그 승인이 된 바로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 해도 되니까 내가 괜찮다 하고서 다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9개 카드 사니까 전화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왔는데 내가 안 받은 데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재중이 찍혔길래 뭐지 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뭐 신한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신한카드에서도 그 부가 서비스 광고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나 보다 하고 뭐 다시 전화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핸드폰 번호가 찍힌 전화가 와서 이걸 받을까 말까 하다가 평소라면 잘 안 받는데 뭐 혹시 택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받았더니 신한카드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부터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냥 휙휙 속아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구나.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한카드다. 이거 광고는 아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전에 국민카드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건가 보네. 그냥 끊어야지라고 했는데 와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다.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 그 전에는 괜찮습니다. 끊겠습니다. 바로 끊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약간 틈을 안 주고 계속 얘기하고 약간 홀리게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면 좋을 텐데 라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또 솔깃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새로 신용카드 하나 하셔라. 너가 지금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이 카드 있으면 되게 좋다.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공공요금, 공과금 낼 때 한 건당 얼마씩 할인이 돼서 다 하면 뭐 7, 8만 원이 할인이 된다. 그리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모두 좋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뒷부분은 저한테 크게 상관없는데 한 달에 7, 8만 원 할인이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전월 실적 조건은 없냐. 그러니까 보통 카드 회사에서 그런 걸 할 때 뭐 최소 3, 40만 원 써야지 그게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거 없고 이거 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별히 나온 카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은 혜택을 그냥 막 줄 리가 없을 텐데요. 그랬더니 뭐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또 들어보니까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카드를 하나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제가 프리랜서라서 그냥 무턱대고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뭐 사업자를 냈으니까 되려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영업이 왔을 때 하는 게 더 유리한 게 많겠지 이러면서 연회비는 얼마냐? 그랬더니 3만 원인데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통장으로 다시 넣어준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안 해주면 제가 회사에서 잘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면 끝이네. 그럼 저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주는 거네. 저 사람하고 연이 끊기면 끝이네.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신용카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겠다. 그냥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뭐 신분증에 있는 발급 일자를 알려달래. 그래서 알려줬어? 그랬더니 이건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뭐 면허증이신가 봐요. 그럼 면허번호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면허번호도 그냥 술술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면허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거의 개인 고유 식별번호이기 때문에 면허번호 그 다음에 면허증 발급 일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주민등록증, 면허증 복사해서 준 거나 상관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계좌는 어디로 대금은 빠지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안 쓰는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불러줬어요. 그러고 나서 끊고 나서 근데 무슨 카드인지도 안 물어봤네? 다시 그분의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저 방금 전화했던 이보현인데 그 설명해주신 카드가 무슨 카드냐? 그랬더니 뭐 딥원스 플러스라는 카드래. 그래서 알겠다 하고 끊고 신한카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딥원스 플러스를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말한 혜택이 없는 거여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때까지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만 넣어주는 특약 같은 혜택인가 보다. 대면으로 하면 이런 거를 더 할 수도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만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그래도 신용카드가 하나 더 생기면 괜히 소비도 많아지고
내가 뭐 엄청 크게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자용 신용카드랑 내가 개인 생활용 살림용 신용카드가 필요하겠어? 그냥 하지 말아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카드를 영업하고 나서 내 뭐 개인정보를 다 쓸어간 다음에 아마 신한카드 본사에서 뭐 1544의 몇 번으로 너한테 전화가 갈 거고, 그때 뭐 신용카드 가입에 동의했냐, 설계사한테 이런 내용을 잘 설명 들었냐라고 하면 그렇다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요새는 대면으로만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했으니까 그냥 대면으로 했다고만 얘기해 주시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그런 거짓말을 시키는 게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근데 그러면 너는 소속이 어디고 누구냐 그랬더니 무슨 TM 센터에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 보이스 피싱이나 이상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카드를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보다, 영업 실적 올리려고. 근데 이제 카드 만들지 말아야지 하고 그 1544에서 전화 오면 안 만들래요 라고 하거나, 아니 1544 전화 자체를 받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544 어쩌고에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1544 어쩌고는 신한카드 고객센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다 빌드업을 한 거지. 그 1544라는 그 번호를 걸어서 우리가 신한카드고 너한테서 뭔가 다음을 체크할 거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그 1544를 후스콜 그 스팸 번호 검색한 데 넣어봤더니 신한카드를 빙자한 사기라고 써졌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나 개인정보 다 털렸고 내가 주민등록 그 면허증 번호랑 발급일도 다 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얼른 면허증 분실 신고하고 면허증 재발급 신청하고, 그 찾아보니까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뭐 시스템 등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려고 할 때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신청했어요. 그냥 금융감독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 설명으로 이렇게 신규 거래를 막아도 핸드폰이 대포폰으로 네 신분증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면은 그 피해를 또 걷잡을 수 없으니 핸드폰 신규 개설이 되지 않게 어떤 서비스를 또 등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통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찾아보니까 명의도용 방지 신규 거래를 막는 그런 신청이 있어서 그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신규 거래만 막아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던 계좌 이체라던가 이런 거에 문제는 없고요. 그냥 그런 페이 충전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나 뭐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충전하려면 저쪽 사이트 그 계좌에서 이렇게 뭘 받는 건데, 이렇게 오픈 뱅킹이라서 그런 건지 뭐 어떤 제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 보내고 이런 거랑은 다른 시스템인지 그거가 안 돼가지고 일단 지금 막아놓고 있고, 뭐 급하게 네이버 페이로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그 키보드 살 때 네이버 페이로 적립도 받고 거기서 사서 국민카드 할인도 받고 이러려고 꼭 네이버 페이를 썼었어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그 금융감독원에 그 막은 거를 풀고 그 거래를 하고 다시 막아놨죠. 그런 상태고, 이제 이거를 언제 풀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알려준 보이스피싱 그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제 카드 대금 결제 계좌라고 알려준 은행도 해지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냥 나름대로 잘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냥 뭐 앞으로 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훅 내 개인정보 다 불러줘 버리고, 이 사람이 뭐 해라 해라면 다 했었을 것 같은 거지. 진짜로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겠구나. 진짜 까딱 잘못하면 나도 막 내 이름으로 막 대출 받고 막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저가 하나 알게 된 거는, 그 면허증의 면허 번호도 주민등록번호만큼 개인 식별 번호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신분증으로 우리가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의 그 번호도 개인 식별 번호인 거죠. 그거랑 발급 일자만 있으면 좀 완벽하게 신분증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그
공중전화 부스 같은 데 안에 들어서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녹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굉장히 덥습니다. 이게 거의 20분이 넘어가니까 땀이 이제 나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의 계획이라던가 일정에 대한 광고 및 다짐만 하고서 녹음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대전에 있는 머물다 가게에서 북토크를 해요. 글 쓰고 책 짓는 연필농부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제가 어떻게 성실하게 쓰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책을 냈고 또 이제 독립출판이라는 것까지 하게 됐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한 4-5명 모이셨다고 하는데 더 많이 모이면 좋고 뭐 아니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런 행사가 하나 있다는 거 광고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 있는 한쪽 책방, 포항에 있는 달팽이 가게, 군산에 있는 조용한 흥분색에 이제 저의 책을 입고를 했고 이제 앞으로 더 대전에 있는 독립책방 중심으로 이제 입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 뭐 다음 책을 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이제 이런 제 출간 잔치라던가 이 북토크의 마무리에서 앞으로 계획 같은 거를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속셈타로 연습 열심히 해서 전시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행사 하나 해보는 거랑 표의 세계 쓰고 있는 거랑 그 독립출판 경험하면서 책 만드는 이야기 정리해서 이제 책의 꿀의 원고까지 완성시키는 거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너무 더워서 이만 마쳐야겠어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